우리 사회를 하나의 경기장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자유주의 경향이 두드러진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젊은 층의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점수가 눈에 띄게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외부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개인 간 무한 경쟁이 강조되고 또 경쟁의 승패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가 나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경쟁으로 가득 찬 하나의 경기장으로 느껴지게 되는 건데요. 완벽을 추구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인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완벽주의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일말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요. 그에 따른 큰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나 자신을 지키며 성취를 이루는 것, 어쩌면 우리 청년들 앞에 놓인 지상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일상 속 심리학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 콘텐츠랩 마인드 플레이팅 대표 허용회라고 합니다. 네, 이번 강연 주제는 완벽주의로 잡아봤습니다. 평소에 이제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든 점도 많고 여러 가지 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좀 힘든 것들, 심적 부담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할 게 너무 많아.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네, 할 게 너무 많아서 네, 뭐 시험 공부할 때 이제 앉아서 막 할 건 많은데 언제 다 하지? 아니면 직장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이거 또 야근해야 되나? 네,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혹은 어제 제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강연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고민하는 제 모습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될까요? 네. 네? 그쵸, 잘하고 싶으니까. 네. 그냥 대충 해도 된다면 굳이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겠죠. 대충 해도 상관없다면. 그런데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해야 될 거나 해야 될 게 많아지고 부담스럽고 힘든 거죠. 예.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벽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뭐 학생이 공부 잘하고 싶다는데 직장인이 일을 잘하고 싶다는데 그 생각이 뭐가 문제냐 싶어요. 잘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게 너무 과할 때가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히려 완벽주의가 없을 때가 더 문제일 수도 있죠. 예. 그냥 잘 하려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것,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게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완벽주의를 가진 것은 일단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 일단 그걸 생각하고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다만 너무 과해질 때 그때 부작용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네,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마감 시간인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과제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항상 붙는 거죠. 마감 시간, 언제까지 해야 돼. 시험 날짜도 정해져 있죠. 예, 일을 할 때도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돼. 항상 마감 시간이 따라다녀요. 예, 마감 시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습관돼서 압박을 느껴요.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언제까지 미루면 안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메일 같은 거 볼 때 심하죠. 메일 볼 때 이제 막 이렇게 빨리빨리 답변해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퇴근을 하나 안 하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강박적으로 메일을 확인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항상 스팸 메일도 그때그때 일일이 다 지우거든요. 새로운 편지 1 생기는 거 그냥 두고 못 보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이 언제까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발상, 사실 이게 전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최악의 조합은 이 완벽주의와 마감 시간이 만났을 때예요. 잘해야 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특히 없을 때. 자, 이제 학생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시험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시험을 쳐야 되고 나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자, 그런데 하필이면 나한테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이제 와서 예. 한 글자 한 글자 시간 없는데 그냥 계속 보는 거죠. 막 밤 11시, 12시, 새벽 밤을 새가면서 그냥 눈 벌게져가지고 시험 치고 당연히 시험 점수가 좋을 수가 없죠. 예. 완벽주의와 마감 시간이 만났을 때 특히 시간이 없을 때가 최악인 것 같아요.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대충대충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부터 빠르게 훑자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려고 해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시험을 풀 때도 이제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전략은 이제 공부도 많이 안 했고 문제도 많고 이랬을 때 어떻게 시험을 잘 볼 것인가.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건너뛰는 거죠. 그 나중에 와서 보는 거죠. 저는 그게 안 됐어요. 끄 풀고 넘어갔어야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수도 안 나오고 뒤에 이제 쉬운 문제가 있었다면 아 이걸 놓쳤다고 되게 후회하고 되게 자책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가장 최악의 조합이죠. 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최악의 조합이 있어요. 네. 바로 이거예요. 완벽함의 기준이 내 거가 아닐 때 네.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이 어디에서 왔냐는 거죠. 내가 나한테 부여한 기준이라면 또 몰라요. 근데 엄마가 그래야 된대요. 상사가 그래야 된대요. 내 기준이 아닐 때 더 미치겠는 거죠. 예. 그냥 내 기준이었다면 나한테만 실망하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남의 기준일 때는 남이 실망할 것까지도 고려를 하게 돼요. 이중 삼중으로 부담이 오는 거죠. 더더욱 최악의 상황이에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마감 시한이라는 것도 내 것일 때가 있고 내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예. 심리학에서는 이제 자기 부과 마감 시한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어요. 보통 이제 마감 시한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이 정해주는 거죠. 뭐 선생님이 정해주든지 누가 정해주는 건데 이제 자기 부과 마감 시한이라고 하는 전략은 그 마감 시한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남이 정해줄 때보다 내가 정했을 때 훨씬 더 업무 성과가 높아요. 예.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시간을 재서 알아서 기준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더더욱 최악의 조합을 알 수가 있겠죠. 완벽주의, 이 완벽함의 기준도 내 거가 아닌데 마감 시한도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랬을 때 아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네. 자, 이 완벽함의 기준이 내 거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심리학자들은 보통 이제 그냥 완벽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차원적 완벽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벽주의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란 내가 나 자신한테 엄한 거예요. 완벽함의 기준, 그게 나한테 있어요. 내가 나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일 잘해요. 자기가 자신한테 높은 기준을 주고서 아주 고독하게 잘 해나가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아주 큰 문제는 없어요. 두 번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란 뭐냐면 완벽의 기준을 타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관대하면서 남한테만 잘하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 주위 보시면 가끔 있을 거예요. 본인도 잘 못하면서 남한테 너 이래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어쩌겠니, 내로남불이 심한 거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앞선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완벽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완벽의 기준을 외부에서 수입해 오는 걸 얘기를 해요. 네. 내 거 같지만 사실 내 거가 아니에요. 뭔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일을 잘해야 된다, 좋은 데 취업해야 된다, 이거 내 거 같나요? 잘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사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상사나 다른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하게 돼요. 문제는 외부의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기준이라는 걸 자각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받아들였음에도 내면화를 시켜요.
그래서 내 목표인 양, 내 기준인 양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원래 내 거가 아닌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충돌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실수했을 때 사람들은 실망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최고가 아니면 사람들은 나를 형편없게 볼 거다. 사람들은 나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한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기대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정도 차이는 존재하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에 묶여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사회적 부과된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화차의 영향도 받아요. 개인주의 문화권이냐 집단주의 문화권이냐에 따라서 이 완벽주의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개인주의 문화권일까요? 집단주의 문화권일까요? 집단주의 같죠? 남들 중요시 하잖아요. 남들이 그 정도는 하니까 너도 그만큼은 해야지. 남들보단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야 된다고들 하던데. 이런 거, 눈치 보는 거, 남들 따라가려는 거. 한국인들한테 그런 성향이 존재하죠. 그게 뭐 옳으냐 그르냐 어떠냐는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런 생각들, 남 눈치 보고 집단을 중시하는 그런 성향들, 그런 문화적인 어떤 습성들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더 강화시키죠. 한국인들이 특히 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돼. 누구를 만족시켜야 돼. 라는 강박, 부담 이런 것들이 심하죠.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번에도 어떤 한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죠? 너무 두렵다.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하는 호소죠.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답변을 많이 하죠.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이거는 비단 완벽주의에 대한 답만은 아니에요. 뭔가 우울하다고 할 때, 불안하다고 할 때, 뭐라고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 말래요. 그냥 아니래요. 하지만 이런 답변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생각난다는 거죠. 자, 심리학 이론을 하나 소개할게요. 사고 억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이론 이름 들으면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이제 아주 유명한 여기에 대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일명 흰 곰 실험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흰 곰에 대해 떠올리지 마세요. 성공하셨나요? 실패했을 거예요. 하지 말라면 생각이 나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마세요까지 안 했는데 코끼리 이만했는데 떠오르셨죠. 생각을 억누른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이 사고 억제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고에 대해서 내가 자꾸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내 머리에 부하가 들어가요. 머리가 힘들어져요. 고갈이 일어나는 거고 역설적으로 평소보다 더 약한 상태가 돼요. 그런 생각해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날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억제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억제 정보에 대한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중구난방으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결정타를 매기면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자꾸 뭔가 그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가 봐. 정말 그 일을 잘 해야 되는 건가 봐. 라고 착각하는 거죠. 참고로 휴리스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종의 어림짐작, 우리말로는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번역이 돼요. 이제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뭐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측을 위한 혹은 뭐 그럴 의지가 없을 때 그냥 어림짐작하고 대충 이럴 것 같은데? 라고 그냥 어림짐작하는 거. 그런 것들이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그 유형 중에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주 떠오를수록 그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까지 한 말의 결론을 내리자면 생각을 멈추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가능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자꾸 생각나요. 뭔가 공부하거나 일할 때 잘해야 되는데 계속 해요. 그 생각 못 바꿔요.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이 문화권 안에 살고 있잖아요.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자꾸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혼자서 고고하게 그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거부하거나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죠. 네. 1단계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완벽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에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아요.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어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서 생각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을 시작해야 돼요. 예, 심리치료 하시면은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실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이제 몇 달 이상 길게 이어지지만 어쨌든 원리는 비슷해요. 이제 완벽에 대한 내 비합리적인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뭐 결과를 잘 낼 때만 나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류의 생각들.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반박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 나의 가치는 능력으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뭐 나를 믿고 따라주는 누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가치 없지 않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부적같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벽에 대한 강박이 올 때마다 이 생각을 떠올리는 거죠. 네. 평소에 이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자동적으로 이 생각이 탁 같이 튀어나오게끔 연상이 이루어지게끔 예, 연합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인지치료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예.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비슷한 생각들이 있다면 끄집어내고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가하는 거죠. 예. 자, 일처리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완벽주의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부터 A군과 B양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은 일처리 방식에 대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누구의 생각에 조금 더 맞는 것 같은지 누구처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A군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보고서를 만들 때 첫 장부터 꼼꼼하게 만들어 나가는 편이다. 중간부터 하거나 대충 하고 넘어가기 찜찜하다. 아, 처음에 잘 만들면 나중에 다시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네. A군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자, B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데 집중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들어갈지를 한번 가늠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렵거나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A군처럼 하는 게 좋을까요? B군처럼 하는 게 좋을까요? B양처럼. 난 A군처럼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나는 B양처럼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실제로도 그러고 계신가요? 근데? 그러면 다행이에요. 네. 고백을 하자면 이 A군이 저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떨쳤지만 예전까지는 굉장히 이런 성향이 강했어요. 네. 제가 A군처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방금 답을 하실 때는 B양이라고 했지만 A군처럼 하고 계시거나 아, 그것도 좀 맞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잘 보세요. 자, A군의 문제점. 첫 번째, 매 순간 잘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요. 예. 하나하나 너무 다 잘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힘들죠. 예. 두 번째, 일의 속도감이 붙지가 않아요. 지루하죠. 예. 자, 확인 가능한 절대적 결과물의 양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PPT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빨리빨리 큼직큼직하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데 자, A군처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아, 폰트는 뭘로 할까? 크기는 뭘로 할까? 디자인 여기 뭐 집어넣을까? 이런 거 하고 있느라 하루 종일 하긴 했어요, 내가 어디 안 가고 자리에 앉아서 PC 앞에서 열심히 작업을 한 건 맞아요. 놀진 않았어요. 몇 시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몇 시간 뒤에 결과물을 확인하니까 정작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폰트만 맞춰놨어요. 그냥
템플릿 안에는 다 비어 있어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떤 느낌 들어요? 뭔가 많이 열심히 했는데 한 게 없는 것 같지 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네, 지루하고 할 맛이 안 나요. 탄력이 안 붙는 거죠. 그 세 번째, 터널시아. 무릇 이제 어떤 일이든지 잘 하려면 나무도 볼 줄 알고 숲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 A군처럼 한다는 것은 나무만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뭔가 지엽적인 거 하나하나 막 이렇게 위치 어떻게 조정할까, 폰트가 뭘까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정작 큰 그림을 놓치는 거죠. 작은 것에 푹 빠져 있다가 나중에 다시 빠져나왔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만들고 났을 때 보면 아귀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크게 보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비양처럼 하는 것이 좀 더 좋다. 그리고 완벽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죠. 저는 되돌아오면 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먼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엉망진창이라도 결과물을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일단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의 뇌가 뭔가 만들어냈구나라는 걸 지각할 수 있게끔 뭔가 유의미한 형태의, 눈에 보이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세부적인 퀄리티는 차치하더라도. 네. 아직 최종 결과물이 아니니까 드래프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괜찮죠. 그리고 그게 쪽팔리다면, 못 보여주겠다면 안 보여주면 되잖아요. 나만 보면 돼요. 예, 그냥 엉망이라도 일단 토해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글을 쓸 때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글 많이 쓰시잖아요. 보고서를 쓰든 기획서를 쓰든 리포트를 쓰든 많이 하시잖아요. 글 쓸 때 첫 줄부터 안 나가는 거 아시죠? 첫 문장부터가 안 써지잖아요. 뭔가. 근데 거기에 대해 드릴 수 있는 조언인데 서론부터든 본론부터든 결론부터든 일단 다 토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맞춤법에 안 맞아도 되고 비문이어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그냥 떠오르는 거 있으면 그냥 다 싹 다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고쳐가면 돼요. 예. 2번, 3번, 4번, 5번 계속 보는 거죠. 일단 토한 다음에. 예. 제가 이걸 강하게 느꼈던 사례가 제가 논문 쓸 때예요. 제가 석사 과정 동안 논문 6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문 쓰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지도 교수님께 많이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또 선배들 논문 쓰시는 것도 배우고 막 많이 접했는데 특히 이제 지도 교수님 논문 작업하시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1학기 때 교수님이 이렇게 딱 논문을 쓰세요. 이렇게 워드를 이렇게 탁 치시는데 모니터를 살짝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내용 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기존 연구에 의하면 배고프다. 뭐 먹을까? 뭐 저녁 반찬 뭐 하지? 이 생각을 넣어볼까? 이런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 드는 게 있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식의 흐름을 그냥 줄줄이 그냥 다 뱉는 거예요. 그냥 여과하고 필터링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줄줄이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용이 채워져요. 개판이지만 내용이 채워져요. 2장, 3장, 4장, 논문은 최소 10장 이상이잖아요. 그게 줄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보고 고쳐요. 그 다음에 묵혀놔요. 그리고서 다음날 또 꺼내요. 그리고 고쳐요. 그리고 또 묵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엉망이던 글들이 논문이 됐다니까요.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네. 고칠 때 만들어져요. 처음에 토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고칠 때. 그래서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한 방에 잘하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어려운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필휘지, 한 방에 위리릭 이런 환상들이 있죠. 뭔가 어떤 분야의 대가들은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뭔가 쫙 그냥 이렇게 영감 그냥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깨달음이 오면은 그냥 쫙 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거 대부분 다 안 돼요. 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보통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한 방에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인 우리는 그게 어려워요. 수많은 담금질로 완성되는 것이다.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담금질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나는 얼마나 담금질을 하는가, 얼마나 한 번에 쓰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쓰고 있는가, 얼마나 일을 나누고 쪼개서 하는가. 네.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멈추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가능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자꾸 생각나요. 네, 뭔가 공부하거나 일할 때 잘해야 되는데 계속 해요. 그 생각 못 바꿔요.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생각을 거부하거나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죠. 1단계 받아들이는 거. 내가 지금 완벽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구나.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어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받아들이는 거죠.